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을 못한 만큼 2회 연속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호부 선생님 안녕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신호부 선생님은 입원 중 이야기를 오늘로써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신도와 혼마가 나란히 병실에 나타났다. 아이고, 공주님이 따로 없네. 옆 침대에서 후진호 할머니가 한마디 한다. 두 왕자님이 나란히 오셨군. 공주님이 좀 덜렁거려서 문제기는 하지만. 신사협정을 맺었거든요. 혼마가 할머니와 신호부를 번갈아 보면서 설명했다. 제가 오사카에 있는 동안은 혼자 몰래 면회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재미없지. 할머니가 말한다. 자고로 연애에는 밀당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밀당을 하셨어요? 신도가 물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했고 말고.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별명이 소녀였을 정도로 한미모했거든. 남자들이 볼 때처럼 달려들어서 일일이 얼굴을 기억하기도 벅찰 정도였으니까.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남자가 최소한 20명은 됐을걸. 아,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마가 신호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신호부 선생님과 결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이, 이 사람이 은근슬쩍 점수를 따르고 점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신호부 선생님,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쪽한테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 대신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나서면 선생님이 싫어해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더 싫어하죠. 제발 그만두래요! 결국 신호부가 나섰다. 이 두 남자가 입씨름을 시작하면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싸울 거면 돌아가요. 그녀에게 야단 맞은 두 남자는 금세 풀이 죽었다. 그때 할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렇게 좋아서 죽는 신용을 하는 것도 젊을 때 얘기지. 바보 같은 짓을 보고 있느니 산책이라도 가야겠다. 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신호부는 신도에게 물었다. 위조지폐 사건은 진전이 좀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관할서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너무 태만한 거 아닌가? 혼마가 이죽거리자 신도는 곁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수사 1과 형사라고요. 위조지폐와는 상관이 없다니까. 하타나카 군의 증언이 도움이 좀 됐나요? 두 사람이 또 입씨름을 벌이려 하자 신호부가 서둘러 질문을 던졌다. 아직까지는 별로요. 신도가 고개를 저었다. 그곳에 버려졌다고 해서 범인이 그 근처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귀중한 증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공개하지 않는 거겠죠. 공개할 경우 그 일대 사람 모두가 만화점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겠죠. 자기 돈도 위조지폐가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타나카 말로는 진짜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던데. 신호부의 말에 신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컬러 복사기를 사용하긴 했겠지만 색감이나 촉감을 진짜와 가깝게 하려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위조지폐 특징 같은 건 없었어요? 숨은 그림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타나카 군도 말했지만 종이가 좀 얇고요.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일련 번호가 같은 지폐가 여러 장이라는 겁니다. 복사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폐의 일련 번호 따위를 일일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찍혀 있는지도 잘 모르는걸요. 저성 아래쯤 있지 않나? 혼마가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위조지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직감으로 알아야죠. 어디 보자. 역시 조성호 밑에 번호가 있어. 혼마는 신호부가 잘 볼 수 있도록 지폐를 내밀었다. 신권인 것 같은데요. 신도가 옆에서 말했다.
그래요. 후준호 씨가 티켓값으로 준 겁니다. 여기 한 장 더 있어. 혼마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더 꺼내 두 장을 나란히 놓았다. 순간 침묵이 세 사람을 덮쳤다. 두 지폐의 일련 번호가 똑같았다. 위조 지폐범은 수요일 낮에 붙잡혔다. 후진호 노인이 가게 문을 닫고 집을 나선 직후 숨어든 범인을 집안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이 체포한 것이다. 범인은 20살의 대학생으로 그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위조 지폐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있는 컬러 복사기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아파트에 종이와 염료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학생의 어머니가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신도의 설명을 신호부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자장가처럼 듣고 있었다. 범인은 당황했죠. 집안이 온통 위조 지폐로 어지럽혀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전부 쓰레기 봉지에 쑤셔 넣어두었는데 원래 어머니란 사람들은 쓸데없는 수고를 자처하는 게 일이라 그걸 굳이 내다 버렸던 겁니다. 범인은 안달이 났죠. 허둥지둥 찾아 나섰지만 이미 없어진 후였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눈에 익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담배가게 할아버지를 목격했던 겁니다. 후진호 할아버지의 고백에 따르면 살짝 벌어져 있는 쓰레기 봉지의 입구로 돈다발이 보였다고 한다. 노인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병원에 왔지만 신호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있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다. 범인은 어떻게든 그것을 회수하려고 발버둥을 쳤죠. 후준호 씨 집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이 병실에 침입하기도 하고 덕분에 경찰이 판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어요. 범인이 반드시 위조 지폐를 찾으러 다시 올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후진호 씨 집에 형사를 잠복시키고 할아버지를 외출하도록 했다. 잠복 첫날 사냥감이 걸려들었으니 더없이 통쾌한 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신호부가 후진호 할머니를 보면서 물었다. 그 돈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부르둥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눈을 감더니 잠시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그 양반이 가방을 들고 온 다음 날이었어. 갈아입을 옷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야. 꿈이 아닌가 싶었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의논해서 시치미를 떼기로 하신 거군요. 시치미를 떼다니 거득히 거북하네. 할머니가 눈을 떴다. 좋은 걸 가졌을 뿐이라고. 그래도 범인이 몇 번씩이나 돈을 찾으러 왔는데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채! 하고 신호부를 쏘아보았다. 그런 식으로 찾으러 온다는 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 돈을 우리가 가진데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어. 오히려 안심이지. 할머니의 대답에 신호부와 신도는 서로를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할머니, 돈이 진짜가 아니라서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그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그 혼마인가 뭔가 하는 사람에게 준 돈이 위조지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시침이 떼고 있다는 걸 털어놓게 하려고 말이야. 역시 할머니 자신도 시치미를 떼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좋은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일어나나요? 신도가 껄껄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혼마가 들어왔다. 신도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아직도 오사카에 있는 겁니까? 이제 돌아가라는 참이에요. 혼마는 신도에게 부딪힐 듯한 기세로 시노부이어까지 왔다. 금방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네. 혼마의 기세에 압도된 듯 신호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혼마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후진호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 이만한 돌려주세요. 그 가짜돈은 경찰에 몰수당했단 말이에요. 네? 할머니, 돌려주세요!
할머니는 머리 꼭대기까지 담요를 뒤집어 쓰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신용을 했다. 잘 들으셨나요? 시노부와 신도, 때페이, 그리고 이코의 활약으로 사건이 무사히 종료되는 매끄러운 전개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각색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 토베 얀소님의 이야기 무민과 잃어버린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꼬꼬마 민트 유튜브와 함께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